그리고 남자가, 평범한 남자가 처음 꽤 괜찮은 시계를 찰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예물시계인 것 같아요. 그전엔 돈이 없죠. 30대 초반의 남자 손목에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린다. 그 위에 롤렉스가 있었다면 짝퉁인가, 부모님 돈이 많은가, 둘 다 아닌데 이 새끼 글러먹었네. 뭐 그런 걸 텐데 이걸 참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미도의 설립이 1918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시계를 만들어 온 회사. 미도가 듣보 브랜드가 아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네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다. 미도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부티는 물리적 가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가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시계 얘기입니다. 우리 PD 시계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희 PD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뭐 저도 이제 옛날에 결혼했을 때 생각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예물 뭐 했냐. 시계를 하기로 했대. 시계를 뭘 샀냐. 아주 훌륭한 시계를 샀길래 소개하는 거예요. 미도. 제가 미도를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미도 시계가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시계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위에 내 헬멧도 놓고 가죽 잠바도 놓고 막 이렇게 막 다 쌓여 있단 말이야. 그걸 꺼내려면 다 꺼내야 돼가지고 내가 이거 못 꺼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못 꺼내고 결국 오늘도 못 꺼냈어. 근데 미도 시계가 하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소개를 안 했냐. 1번에는 소개를 했어 내가. 근데 우리 그 당시 우리 PD 잘랐어. 재미없다고 잘라가지고 못 나갔어. 왜냐면 우리 PD들도 자기 취향으로 편집을 할 거 아니야. 자기가 관심이 없다 이거야. 관심 있는 건 롤렉스, 뭐 까르띠에, 뭐 태그 호이어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소개를 안 한 거야. 아 미도 한번 소개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미도를 골랐다는 거예요. 아 뭔가 올바른 새끼다. 좋은 물건을 볼 줄 안다. 그래서 갖고 와봐.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는 겁니다. 미도 시계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스와치 그룹 시계가 그나마 품질이 괜찮은데 그 중에서 가격이 적당한 게 미도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도라는 시계.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시계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리치몬트, 스와치 그룹 그 두 개가 다야 사실. 그 안에 다 있잖아. 다 우리가 이름하는 시계는 다 이 두 회사 소속이야. 뭐 독립 회사를 봤자 뭐 롤렉스, 카시오, 세이코 뭐 이런 정도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좀 일명 하이엔드 워치라고 부르는 그런 독립 시계 제작자들이 있는데 독립 시계 제작자를 그 시계를 예물 시계로 살 정도면 채널 PD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채널에 투자를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 미도를 골랐다는 게 저는 되게 뭐랄까 대견한 마음도 좀 들고 아 이 친구 우리 박스가남의 PD로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워치 그룹 시계들이 품질이 좋다. 맞는 얘기죠. 사실 바꿔 말하면 품질이 좋으니까 스워치 그룹이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역사를 다시 한번 짚자면 스위스 시계가 예전엔 시계의 전부였어. 사람이 조그만 태엽 장치를 깎아가지고 시계를 만드는 시계를 스위스가 만들어 오다가 그걸 카피한 일본도 있었는데 일본 시계는 그냥 싸구려 시계. 스위스 시계가 진짜 시계. 독일 시계가 일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양분 이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일제시계가 오리지널 브랜드인데 저렴하게 만들고 품질도 좋아. 근데 계속 무시당하잖아. 절치부심해가지고 만든 게 쿼츠입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어머 정확해. 70년대에 쿼츠의 등장은 쿼츠 파동이라고 불려요. 스위스 시계들이 그때 진짜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 거의 대부분이 망하거나 빈사 상태거나 뭐 이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시대가 또 바뀌면서 쿼츠가 당연한 시대에는 기계식 시계의 로망 같은 거지. 우리가 왜 전기차의 편리함을 알게 되지만 그러니까 내연기관 지금 사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음이 있듯이 결국 전기차도 배기음 따라하고 기어 변속 따라하고 왜냐면 그게 인간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야. 심의 색깔, 모양, 글씨 폰트, 케이스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무궁무진한 뭐랄까 이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아날로그 시대의 인기는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남자가 평범한 남자가 처음 꽤 괜찮은 시계를 찰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예물 시계인 것 같아. 그전엔 돈이 없죠. 결혼 전에 남자가 좋은 시계를 차는 건 내 기준으로는 불가능했어. 나는 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예물 시계로 뭐 운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 돈으로 뭐 좋은 시계 하나 차거나 아니면 뭐 신부가 힘들여 모은 돈으로 좋은 시계 하나 차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미도가 되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가격대가.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100만 원 중반대. 100만 원 중반대. 100만 원 중반대 시계면 사치품이라고 나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 100만 원 중반대면 한 달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잖아.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그 정도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다. 그 정도 금액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미도는 가격대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면 안 좋은 시계냐? 그렇지 않아요. 미도의 설립이 1918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시계를 만들어 온 회사. 그리고 뒤에 이거 뭐게? 처음 봐요. 보지도 못했어? 이 로버트가 뭐냐면 1920년대 30년대 미도의 마스코트였던 애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던 시대야. 말이 막 자동차로 대체되고 기차가 놓이면서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던 시대. 로코모티브의 시대야. 어떤 생체, 말이나 뭐 소나 뭐 이런 거의 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간의 기술로 기계장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게 그 시대야. 옆 마을에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는데 기차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 뿌악 막 연기 뿜고 막 뿌악. 근데 차가 다니네?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던 시대. 그 시대에 이 로버트는 앞서가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미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도가 그 당시에 되게 그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르데코 스타일 시계가 그때 유행이었거든. 아르데코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이 어디냐면 건축일 겁니다. 건축의 아르데코 양식은 주로 해외여행 갈 때 이국적이다 라고 하는 건물들을 보면 그게 다 아르데코 양식이야. 물론 유럽은 더 옛날부터 여러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미에 가거나 뭐 쿠바, 아바나 이런 데 여행 많이 가잖아. 아바나가 딱 보면 아 특이하다, 이국적이다. 그게 아르데코 양식 건축물들이야. 시계 브랜드가 생겨나던 시대의 커팅 엣지, 가장 최첨단을 추구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아르데코 양식을 시계에 접목한다거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자동차라는 게 이제 최첨단의 상징이었어 그때는. 그래서 뭐 부가티, 히스파노 스이자, 뷰익 막 이런 차들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본딴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명해졌던 시계입니다. 아르데코 양식의 시계는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르데코 양식이 나온다기보다 아르데코 이퀄 건축이니까 건축물의 형상을 딴 시계가 미도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미도에 상징하면 아키텍처 디자인을 시계에 접목한 게 미도의 특징이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 이어져 오는 흐름, 헤리티지라는 게 명품의 필수 요소야. 내가 스와치 그룹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데 명품은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와치 개명품이지, 종명품이야. 스위스 시계 산업 자체를 구한 브랜드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시계,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게 스와치 그룹이에요. 근데 스와치 그룹 내에 우리는 다 명품들이니까 다 비싸게 팔 거야. 야, 다 1,000만 원이야. 그럼 그 뭐 결국 일어나는 건 카니발리제이션이죠. 지네끼리 경쟁하게 된다고, 그룹 내에서. 가격대를 책정하는 건 그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거에 납득할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됩니다. 만약에 미도를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아니라 브레게가 아니라 미도를 그렇게 키우려고 맘먹었다? 그럼 그거에 누가 반대할 거야? 미도의 기술력을 투입해버리면 그 가격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거든. 브레게가 클래식함을 추구하는 브랜드,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독일 지역 시계의 정통성, 시계 기술력의 상징으로서의 오메가, 스위스 시계의 스탠다드로서의 론진, 뭐 이런 식으로 시계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책정을 할 때 미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도는 과거로부터 어떤 자기들이 추구해온 미학이 있었으니 그 미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왜냐면 스워치가 너무 팝하니까. 팝하고 그 위에 티소도 있어요. 근데 티소는 젊은이들의 스포츠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미도는 스포츠가 아니라 어떤 그 뭐랄까 뭐 쉽게 분리하자면 드레스워치로 사용할 수 있는 점잖은 시계로서의 티소와 비슷한 입지를 갖추게 하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 거예요, 스워치 그룹이. 미도가 듣보 브랜드가 아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네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다. 미도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고른 시계가 이거야. 얘 이름이 뭐죠? 오션스타 39입니다. 오션스타 39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남자치고는 손목도 얇고 내구성이 좋았으면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부합하는 게 바로죠. 이건 뭐 너무 멋진 선택이지. 다이버워치는 안 만드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다 만드는데 미도의 오션스타 39는 바다를 상징하는 이 무늬도 되게 멋있고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다이버워치. 그리고 옆에서 보면 되게 얇아. 오토매틱이고 얇아. 그리고 케이스의 만듦새 같은 게 이거보다 뭐 한 10배 비싼 시계 다이버워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제가 봐도 만듦새가 좋습니다. 90년대 롤렉스 만듦새 정도는 된다고 봐요. 만듦새가 딱 그런 약간 느낌이야. 만약에 오메가를 샀다면 저 새끼 무리했네.
그 무슨 돈으로 샀어? 물어봤어. 이거 살 때 내가 물어봤잖아. 네. 무슨 돈으로 샀냐고. 네. 자기랑 와이프가 밥맛있는 데 샀대. 그 얼마나 예뻐. 와이프 돈으로 100% 샀다 그러면 약간 좀 그렇고. 내 손목이 얇으니까 39mm를 고르겠다. 그것도 예쁘고. 까만색에 요 초침이 오렌지색. 요 디자인적으로 뭐 더할 나위 없잖아. 세계 최고의 시계를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지. 우리 PD의 세계에서 가격으로 보나 사이즈나 디자인으로 보나 그리고 앞으로의 꿈 내가 갖고 싶은 오메가 시마스터를 언젠가 갖겠다 이걸 보면서 잊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시계를 차는 게 시간을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나 자신의 어떤 리추얼 시계를 차고 그리고 한번 손목에 맞게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나 지금 출격한다 세상이랑 싸우러 나간다 까남 새끼 사장이랑 오늘도 또 한판 하러 나간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출격할 때 그 리추얼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도 옷이나 장신구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만드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분명히. 근데 그랬을 때 30대 초반의 남자 손목에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린다. 그 위에 롤렉스가 있었다면 짝퉁인가 부모님 돈이 많은가 둘 다 아닌데 이 새끼 글러먹었네 뭐 그런 걸 텐데 이걸 참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제 사주가 나무가 가득한데 주변에 물이 있으면 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션스타를 했다고? 그래서 물결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와. 그 미신은 중요하지. 슈퍼스티셔스 중요해요. 운동선수들은 루틴 다 있잖아. 그 미신이야. 이 시계에 대해 파면 팔수록 우리 PD가 예뻐 보이는. 야, 시계란 게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도 오션스타는 최고의 선택. 아니 4주만 아니었어도 90점. 4주가 포함되면서 100점짜리 시계. 미도. 와. 결혼하시는 분들 괜히 와이프랑 막 그런 거 얘가 뭘 해가니까 네가 뭘 해와라 이런 세속적인 거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세요. 와이프가 절대 생각 못하는 게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럼 네가 생각해. 둘이 하나잖아 이제. 내가 포기 못하는 게 있어? 포기해. 남자 새끼가 뭐 포기 못하는 게 어딨어. 시계 차면서 난 남자니까 오늘도 이거 차고 세상이랑 싸워가자 뭐 그런 다짐인 거지. 오늘 내가 그 화답하는 의미로 티소를 차고 왔거든 오랜만에. 이 시계는 티소의 헤리티지 포르토라는 시계거든. 특이한 형태잖아. 요즘 볼 수 없는. 이걸 토노 케이스라 그래. 근데 이 토노 형태를 내가 워낙 좋아해. 근데 이 시계가 티소에서 나온 이 헤리티지 포르토가 가격도 적당하고 폰트도 예쁘고 해가지고 내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차고 있을 때는 어떤 시계가 와도 부럽지 않아. 그 시계 뭐야? 라고 할 만큼 예쁜. 우리가 시계를 뭐 1000만 원대 시계들을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약간 저렴한 시계는 저렴이 혹은 뭐 자랑할 게 아닌 시계로 착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산 이유도 티소의 모토GP 버전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내가 오토바이 잡지사 기자니까 모토GP 시계는 있어야지 해가지고 그때 뭐 한 20-30만 원 했나? 한 거의 30년 전이죠. 그건 살 수 있었는데 갖고 싶었던 시계가 있었어. C터치라고. 티소 C터치는 한 7-80만 원 정도 했어. 그 당시에 나한테는 쉽게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좀 좋은 시계도 갖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거 하나 살까? 그리고 봤더니 C터치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눈에 띄어서 헤리티지 포르토 요거를 지금도 자주 찹니다. 예쁘잖아. 셔츠에 이거 끼고 이렇게 일하잖아? 그러면 연봉 한 3천 높아 보여. 그렇잖아. 부티 나잖아. 부티는 물리적 가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지. 총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PD 첫 번째 시계 컬렉션 완벽한 시계를 골랐어요. 아마도 새 출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맞는 시계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재미라고 생각해요. 사기 힘든 거를 피를 줘가면서 사는 것도 물론 좋아. 그것도 즐기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 내 사주에 딱이네. 내가 갖고 싶었던 브랜드의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이미지네. 뭐 그런 니즈에 딱 부합하는 시계를 찾아가는 재미. 그게 시계의 재미라고 봅니다. 아주 비싼 시계, 남들이 없는 시계를 쫙 컬렉팅하는 것도 좋아요. 부러워 우리도.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말한 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컬렉션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남들이 좋다는 거야. 뭐가 좋다고? 알았어. 그거 줘. 또 뭐가 좋다고? 그거 줘. 그건 보면 보여.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 취향이 드러나는 시계 컬렉션이야말로 진짜 시계를 즐기는 방법이다. 지금 이 컨텐츠는 아쉽게도 미도의 광고가 아닙니다. 미도가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이제 광고해야지. 그러나 광고가 아니라는 거. 제 돈 재산으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일이다. 참고로 나는 예물시계 안 했어.
돈이 없었어. 우리 와이프는 착실하게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있었는데 내가 시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주기로 했어. 신혼여행 가서 사재. 면세점이나 이런 데가 더 싸다고. 면세점 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내가 아는 가게에서 사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사자.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사기로 했거든. 내가 그때 브라이틀링이 갖고 싶었어.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얘기를 했지. 살 거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지. 무슨 시계?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거 브라이틀링 그거 예물로 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건 결혼 전 얘기지. 어? 결혼 전에 샀어야지. 난 안 사줄 거래. 거기서 내가 머리가 조금만 나빴으면 부부싸움을 했을 거야. 근데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가지고 야 내가 마누라 하나 잘 얻었다. 그러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좀 달라. 결혼하고 첫날 밤이 뭐 핑크빛 뭐 그런 날인가? 아니야. 고뇌와 잠 안 오는 밤이지. 이제 어떻게 이 여자를 먹여 살릴까? 아이는 어떻게 낳고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뭐 그런 고민하는 밤이잖아. 거기서 시계가 갖고 싶다? 와 나는 우리 와이프도 현명했지만 나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나 봐. 그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게 말이 되냐. 지금 통장에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지금 바닥났는데 있더라도 모아두는 게 맞지. 그래서 안 했어. 그때 뭐 야 씨발 사준다 그래놓고 씨발 왜 안 사? 그건 애새끼지. 그럼 우리 와이프도 실망했을걸? 아 저 새끼는 괜히 결혼했나? 약간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는 이거 하고 와이프는 뭐 했어? 반클리프 목걸이. 가격 차이가 내가 볼 때는 한 3배 나는데? 그것도 반반씩 내서 했어? 그건 제가 다 했지. 다 했어? 아 착해. 살 줄 알아. 저렇게 하는 거야. 반반이 뭐 더치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생활은. 잘했어. 아우 현명해.